이번의 안건은 지난 2월 11일 날 청년과 미래의 전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제안한 안건으로서 한번 들어보시고 실국장님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먼저 보고 드릴 첫 번째 건은 경희대학교의 박혜주 한지혜 학생인데요. 공유 기숙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에 재학 중인 한지혜 박혜주입니다. 저희는 청년 주거 복지, 특히 대학생의 주거에 대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대학생의 주거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하고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아직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지만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제 기숙사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의 연결고리가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과 지역사회, 학교와 정부가 서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서로 단절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행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또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 집단이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협동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어느 한 집단이 이 문제를 독점하지 않고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협업,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 지원 형식의 주거 정책이 필요한데요. 이제 현재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한 희망하우징이라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하우징은 공실률이 최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세 가지 문제점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급 위주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실생활과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하우징 주택 수에 비해서 관리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대학교 재학생들을 위주로만 실행하다 보니까 이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이렇게 폭넓은 청년 주거복지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종합해서 새로운 기숙사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지자체는 플랫폼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대학교 인근 임대업자들과 장기 전세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청년들의 최저주거 수준 보장을 위한 단열, 누수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리권은 대학교에 부여합니다. 여기서 관리란 이제 리모델링이나 공과금 납부, 불만사항 해결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불만사항 해결은 이제 근로장학생들에게 기숙사 사감의 역할을 부여하여 학생 자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계속해서 기숙사 지원자들은 대학교의 기숙사 모집에 신청하면 입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대상 범위를 이제 대학생과 더불어 자대 졸업 취준생, 창업자, 취업자들까지 확대하여 서로 취업 정보를 교류하거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숙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대학생들에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을 대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면 청년 주거 문제와 함께 취업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성과로는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들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세 계약 기간과 재임대 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공실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이런 플랫폼을 참여하지 않은 다른 임대사업자들보다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받아 지역사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교는 기숙사 신축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캠퍼스 내 기숙사 건설에 요구되는 가용지가 부족한 대학교들도 이런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주거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대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도시정책 측면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대학교 주변의 이해 갈등을 해소하고 또 주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숙사생들은 기존의 엄격한 기숙사 규칙이 완화돼서 생활의 자율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또 열악했던 환경이 개선되어 내 집 같은 기숙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청년들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유기숙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추네. 이 주택실장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이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예, 도시주택실장 배우묵입니다.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매입 임대 사업과 전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그 유사한데 다만 차이는 그 운영권을, 그러니까 매입은 기존 이제 뭐 정부에서 매입을 하든지 전세 임대를 하든지 하는데 그 운영권을 대학과 연계해서 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형으로 가자는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돋보이고 한번 시도해 볼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수요가 과연 그렇게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 이미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특화시키면 우리 경기도의 고유 브랜드 사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을 걸로 보이죠. 따복기숙사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발표하신 거에 기본 로직 개념은 있는데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제 마이크 잡음. 네. 우리 국장님도 교육협력국장님. 저는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학생들이 역시 주거 환경을 전공한 학생답게 현실에 맞는 분석, 다음에 정책의 제안까지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숙사 정책을 형성하면서 소유자 중심이랄지, 다음에 대상자를 학생과 취업생까지 한다는 것, 다음에 기숙사 내 커뮤니티, 기숙사 간의 커뮤니티, 다음에 프로그램 지원, 공유적 관리 프로그램,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구상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실제 정책의 수혜자인 학생들, 정책 고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제안한 사항 중에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강제 퇴실이 없는 기숙사. 이건 이제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대부분의 기숙사가 아직 그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성 보장, 다음 근로장학제를 통한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정책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실제 도시주택실이나 관련 협의를 해가면서 저 기숙사를 받아들일 때 그런 사항을 더 잘 반영해서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나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 예, 일단은 저기도 학생들이 제시했는데 수요자가 희망하는 장소 선정, 다음에 그 장소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넣어서 리모델링하고, 다음에 그거를 소유자가 가지든 아니면 우리가 대학교에 통해서 근무를 가지든 도와하든 간에 어떤 관리 방안의 마련, 그리고 이제 실제 학생들이 입주했을 때는 입주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현재 따복기숙사나 우리 장학관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다음에 공유적 관리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협력국하고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수요조사하는 부분은 교육협력국의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요조사하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협력국의 장점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플러스 우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로 상품을 만드는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도 전당관으로 좀 참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두 분 참여할 생각 있는 거죠? 근데 저기에 수요 조사를 할 때
저기 일단 그 대학교 주변에는 원룸이나 다세대를 가지고 이 생업을 유지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공실이 나는 거와 그분들에 대한 그 시장 침해 문제,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아마 그분들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자기네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님 안 뺏기고도 이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좀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앞에 좀 이렇게 보여줄래요? 요거요. 이렇게 지금 학교가 퀄리티 컨트롤을 해주는 모델이 있나요 지금? 저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게 공실이 있더라도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조금 임대료가 낮아지더라도 수요가 안정적으로 그 유지가 되고 학교가 관리를 하면서 학사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가 그냥 완전 개인 임대 사업자한테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요, 기숙사하고 저기하고 다른 건 뭐냐면 기숙사에도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완전히 개인 임대 사업자로 나오면 그냥 애들이 어떻게 보면 방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부모 입장에서도 학교가 이렇게 학교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 학사 관리까지가 연결되고 거기다가 이제 취업 교육인학까지가 연결되는,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준 이게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신뢰할 것 같고, 저 안에 들어오는 이 임대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그 니즈를 잘만 맞추면 이게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난 여기 보내겠어요. 지금 우리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들도 지금 기숙사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근 원룸으로 보내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뭐 좀 불안하거든,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간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좋은 플랫폼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학생들도 말씀하셨듯이 그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하우징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공실이 40%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요자가 참여하면 그러니까 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의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하면 결국은 물량을 매입해가지고 공급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적재적소에 보급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이 참여하면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대학교 차원에서는 복지 차원에서도 이걸 어프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훨씬 더 수요자 맞춤형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하시는데, 이거 그냥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쥐는 것보다 플랫폼만 만들어주고 사회지역 기업처럼 이렇게 발전할 여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여튼 학생들이 둘이 왔네. 지난번에 혼자 했잖아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예요. 오늘은 이렇게 둘이 바꾸는데 뭐 걸그룹이 이렇게 막 바꾸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교육협력국하고 한번 프로젝트 이 친구들한테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한번 팀을 만들어주면 어때요? 네. 이게 아마 공유시장경제국 이제 만들어지면 또 거기 일이기도 할 텐데, 하여튼 실장님이 국장님하고 협업해서 좀 이 친구들 생각을 한번 우리 사회를 위한, 이미 서울에서 했는데 조금 좋은 제도인데 실패했던 걸 지금 이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한번 성공시켜보죠. 우리 특히 경기도의 대학생들, 요즘 대학생들 니즈가 이 주거로 많이 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책 아이디어 제안 두 번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청년 노동권 보호 시작과 관련돼서